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주로 원가 방식이라고, 일본에서는 코스트 어프로치를 원가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원가법이 아니라 복성식 평가법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써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복성식 평가법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법이란 정의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 원가 방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원가 방식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의 합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건물 가치는 건물의 재생산 비용이 있죠. 재생산 비용이 신축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건물 가치를 구하는 거고, 토지 가치는 예전에 구하는 방법이 다양했어요. 다양했다가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무슨 법을 쓰도록,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서 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인데, 원가법을 보시게 되면 얘는 무슨 가액을 구하라고 돼 있냐면 적산가액 구하라고 돼 있죠. 이게 건물의 무슨 원가에서, 제조할 원가에서 뭐를 빼면, 그래서 얘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는 이걸 못 구하잖아요.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 또는 재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단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있죠? 걔는 조성 또는 매립할 때 들어간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걔만 예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토지 가치는 원가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구조적으로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봤잖아요. 건물은 무슨 법으로 구한다고?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목적,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얘를 구해야 될 때 1에서 2를 빼면 얘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뭐부터 나오겠어요? 그럼 제주도 원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 들어가서 공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장점, 단점 이런 거 나와 있죠? 근데 이 장점, 단점에서도 이건 뒤로 빼면 되고, 거기 보면 장점에서 니은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 정부, 청사 등 공공용, 공익용 물건의 평가에 유용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단점이 있죠? 단점에 보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주도 원가에만 치중하니까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과 수익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역성, 시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제주도 원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얘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얘라고요. 순서에 입각해서 무슨 원가가 나와야 돼요? 제주도 원가. 그럼 일단 제주도 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기준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인데, 이게 건물을 기준하게 되면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라는 표현이에요. 건물을 기준할 때.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랬었죠. 이걸 기준 시점을 말고 신축 시점이라든가 준공 시점이라든가 건축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시점? 아까 우리가 기준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 뭐 하나밖에 없다. 기준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점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3-4번을 해야 간신히 다른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용어가 낯설잖아요.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시간이 지나. 근데 가만히 있다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빨리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응? 작년에 여기 한 6월달 여름 다 돼서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한 50대인가 60대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 투자해서 1차가 됐어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 일이 바빠가지고 수업도 다 끝까지 못 듣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제가 이제 시험 장소에 응원하러 갔을 때 그분이 거기에 왔었어요. 거기 2명이 그때 배속이 돼서 갔었는데, 하여간 그 단기간 내 공부하시는 거라든가 성적이, 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점수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합격을 한 거예요. 진짜 한 3, 4개월을 집중 투자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서 그 수업 듣고 또 직장일 회사 일 처리하고 다시 또 저녁에 피곤한 몸 끄고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하고 뭐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빡세게 지금 움직일 적은 아니잖아요. 응? 그렇지 않나요? 새벽에 움직여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양반 새벽에 일어나고 회사 일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학원 나오는 거였어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다시 또 회사 나가고.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바라진 않아요. 일단 빠지지나 말고, 단 한 2시간이라도 남아서 공부라도 좀 하고, 휴일날 있으면은 도서관에 좀 가서 정리라도 한번 하고, 그죠? 네. 제가 남친과 여친 있는 사람에게는 일주일 내내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청춘 남녀에도 또 그거를 이제 끊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본인들이 조금은 시간 투자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합격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좀 사람들은 이게 합격을 한다고 해서 꼭 개업만이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직원 채용해요.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뭘 알아보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알아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유지하고. 선생님이 꼭 강의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있거나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붙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가면 데려오기 힘드니까 그거. 예? 선생님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그죠? 내용도 전달해야 돼. 졸면 깨워줘야 돼. 여행 가면 데려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주냐면 대답도 안 해주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자, 무슨 시점? 기준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점.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에 대한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산정 기준이라 나오죠? 이게 제조달 원가의 구성이에요.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 있죠? 여기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한 거예요. 그게 제조달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366페이지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지문 디귿이 있죠? 거기 보면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서 산정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니은이 있죠? 니은을 가면 실제로 자가 건설했던 도급 건설했던 이를 구별치 않고 무슨 건설에 준해서 도급 건설에 준해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는 걸 밑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표준적인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얘네가 이 표준적인 건설비용에다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뭐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제조달 원가 안에는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을 해요. 개발업자의 이윤을. 그래서 얘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급한 걸 기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이윤을 반영해야 하네요. 비용에다.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거 짓는데 무슨 거기다 이윤을 산정하겠어요. 근데 이윤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걸 기준한다?
도급한 거를. 그럼 왜 도급한 걸 기준으로 하냐면 원가 방식으로 금액을 구하잖아요. 이게 시장 가치하고는 괴리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거 10억 들어가는데 감가가 6억이었고 건물의 가치가 4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지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6억 해갖고 전체 가치가 20억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물 있죠. 걔가 시장에서 24억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억하고 24억은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공사를 줄 때 자가건설이 아니라 도급을 준 걸 준다고요. 도급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 비용에다가 뭐를 감안하겠어요? 자기들의 이익까지도 반영을 해서 이게 6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2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갭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도급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는 개발업체 이윤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도급을 준 거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지금 뭐 다 이해 못 받아줘도 어차피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죠? 제주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제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제조할 원가의 종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제조 원가의 종류를 보면은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 대치 원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복제 원가는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대치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예요. 신축은 감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지은 게 그냥 그 건물의 가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이 있죠. 지금 우리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짓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애들은 현대식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 원가를 구할 때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는데 무슨 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기능적인 결함 부분이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왜 초가집 있죠? 초가집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기 바깥에. 비 오는 날 갈까 말까를 한 30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난방은 뭐로 해요? 아궁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식 주택은 없어지잖아요. 이 주택 안에 보일러 들어가 있고 목욕탕 다 있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367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미음에 이론적으로 대체원가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생략하세요. 그건 감정평가사들이나 뭐 필요한 거지.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참고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367페이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미음이 있잖아요. 미음. 걔는 그냥 가로하고 생략하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신축은 뭐로 구하라는 거예요? 복제. 오래된 거는 현대식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명동성당 아시죠?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한 20, 30년 됐잖아요, 걔를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놓고 에스컬레이터 이거 하면 되겠어요? 그 오래된 경관이 헤쳐질 거 아니에요. 걔는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개사 시험에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지문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368페이지에 제조 원가의 산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있잖아요. 방법은 이렇게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번호를 매기잖아요. 정확도가 번호 순이에요. 1번이 제일 정확하고 4번이 제일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제일 정확하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내요. 비용지수법밖에. 제일 간단한 거. 네, 그러니까 일단 제목만 일단 알아두세요.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총무담배에서 몇 개 있다? 4개. 그러면 우리는 저 4가지 중에서 비용지수법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잖아요. 그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369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제주도원가 산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예. 근데 그 밑에 가면 3번이 있죠?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 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자,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죠? 우리는 연면적이 필요해요. 건물의 가치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250에다가 딱 체킹해 놓고, 공사비 내역 나오죠? 직접 공사비가 얼마예요? 2억 7천. 간접 공사비가 3천이에요. 합하면 3억이죠? 거기에 개발업자 이윤 6천만 원이 있죠?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원가가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건축수가 100이고 긴점이 135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3억 6천에다가 100분의 135잖아요. 물가 상승에 따라 건축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5를 곱하면 되겠죠? 3억 6천에다가 1.35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125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3억 6천에다가 1.35 곱하면 얼마 나와요? 4억 8,600 나오나요? 응?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나요? 내 머리는 컴퓨터야? 4억 8,60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연면적 1250 있죠? 나누면 38만 8천 원 나온다 이거예요. 평방미터당. 이런 원리를 구하는. 그리고 지난번에 경고했어요. 3월이 되면 계산기 하나씩은 지참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다 있다는 점포를 가게 되면 요즘은 인도 애들 거 계산기 들어오던데 그거 하나 사고 하는 거예요. 네? 자꾸 뚜들겨 봐야 연습이 된다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도 원가를 구했어요. 구하면 두 번째 작업이 뭐예요? 감가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가액을 구하는 명칭이 한 페이지 넘기면 뭐라고 나와요? 감가수정이라고 나오죠? 그걸 감가수정이라는 거예요. 감가액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감가수정. 회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